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새 구두를 신었을 때 발 뒤꿈치가 까지고 발가락에 물집이 잡혀서 고생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 번 신다 보면 어느샌가 구두는 내 발 모양에 딱 맞게 늘어나서 한결 편안해집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닐까요? 구두가 내 발에 꼭 맞게 늘어난 것처럼 내 마음도 편안해지는 때가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봄길을 사뿐사뿐 걸어봐야 되겠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전보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보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와 남편은 보드게임 동호회에서 처음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식과 혼인신고는 안 했고 곧바로 남편이 마련한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둘 다 좋아하는 보드게임을 하면서 소꿉놀이를 하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딱 한 달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로 저희 아파트 옆동으로 이사 오셨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희 집에 출퇴근하다시피 하셨습니다.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굳이 빈 집에 들어와서 청소와 빨래, 요리를 하셨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잔소리는 덤이었죠. 남편은 엄마가 매일 오니까 총각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는지 퇴근하면 혼자 방구석에 들어가서 온라인 게임만 했습니다. 집안일은 저와 시어머니의 차지였습니다. 퇴근하고 나서도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서 약속도 못 잡았고 집에 들어와서도 편하게 쉴 수 없으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참다 못해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면서 시어머니에게 연락 없이는 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가 한밤중에 저희 집에 찾아오시더니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더 어이없는 건 저는 놀라서 기절할 것 같았는데 남편은 남의 일이라는 듯이 말리지 않고 온라인 게임만 하더라고요. 게다가 사내 대출을 받아서 게임 아이템을 샀다는 거 있죠? 월급을 절반만 받아와서 알게 됐습니다. 퇴직금도 중간정산을 받아서 게임 아이템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천만다행으로 아직 아이가 없어서 빨리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집착, 남편의 무관심과 무단 대출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위자료도 받고 싶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재산분할 할 수 있나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고부 갈등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 하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사전에 연락 없이 오지 말라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한밤중에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셨다니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부 갈등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 많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이혼 사유죠. 네. 이 고부 갈등은 근데 보통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남편분이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아예 안 하거나 잘 하지 못하면서 그게 부부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또 요새는 또 장서 갈등도 이제 많긴 한데 지금 이 사연자 같은 경우 시어머니의 이런 과도한 집착 이혼 사유 될 수 있을까요? 민법 제840조에 이혼 사유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6호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6호는 조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타 사유라서 거의 모든 이혼 소송에서 주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매일 집에 와서 모든 살림에 간섭하시고 사전 연락 없이는 오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바꿨더니
집에 와서 문을 두들기고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셨어요. 네.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반복되었고 그 정도가 심하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걸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이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고부 갈등에 무관심하고 또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게임 아이템을 샀어요. 이거는 이혼 사유 될까요? 남편이 가사에 무관심했다거나 고부 갈등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도 그 정도나 지속성은 따져봐야 하지만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출의 경우에도 그 규모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 남편이 나 몰래 100만 원을 대출받아서 게임 아이템을 샀다. 네. 이 정도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혼 사유가 되긴 힘들겠죠. 그렇죠. 하지만 몇억 원을 대출받았다면 얘기가 다르죠. 퇴직금의 거의 절반을 이제 게임 아이템 사신 것 같아요. 이분은 상당한 금액일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자분의 고민은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힘든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요. 네. 그런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의 부당한 사유 또는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함께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혼인신고하지 않은 상황, 재산분할이라든가 아니면 위자료 청구에 영향 미칠까요?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으로 구분합니다. 네.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 동거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힘듭니다. 네, 그렇죠. 네, 사연자분의 경우 결혼식도 하지 않으셨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으신 걸로 보이는데요. 신혼집을 얻어 생활하셨고 가족 간의 교류가 지나치게 활발했던 점 네. 등을 입증해서 사실혼 관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인정되면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 분할을 받으실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파트는 남편 쪽에서 마련한 집 같습니다. 이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남편이 집을 마련했지만 그 집이라는 재산을 유지하는 데에는 아내분이 가사를 하여서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반대로 남편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리 유죄 기여를 했어도 아파트 가격이 한두 푼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기여도를 통해서 조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시어머니의 과도한 집착과 간섭은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입증하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실 것을 조언드리고요. 또 남편이 가정일에 무관심하고 대출을 받아서 게임 아이템을 산 경우 그 정도와 지속성에 따라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 사실혼 부부입니다. 하지만 이제 신혼집을 얻어서 생활을 했고 가족 간의 교류 등을 통해서 사실혼 부부라고 하는 부분 입증하시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보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따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고민.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